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이차.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마시는 경우가 되기 전에 되게 애매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리기 애매한 시기. 그리고 습도가 아주 높은 계절. 이럴 때는 묘하게 보이차 맛이 조금 아쉬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약간 보이차를 신나게 마셔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지런히 마셔야겠다. 그래, 내가 올해 들어서 뭐 청차, 특히 뭐 단총 이런 것들 너무 재밌었고, 동방미인 이런 것들도 너무 내가 알던 것들이 좀 새롭게 엮여지고 또 전혀 다른 맛으로 다가오고 한 경험들을 하면서 좀 약간 청차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차도 서양 홍차, 동양 홍차 주로 뭔가 먹을 때 깻잎 간단한 간식 뭔가 먹을 거 있을 때 많이 후루룩 그냥 마시는 편인데요. 확실히 홍차 생활도 그래, 되게 편안해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편안하니까 가까이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건 보이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를 마시려고 하고 있고요. 저한테 대설산 지난번에 마신 보이차는 운해산 고수차였잖아요. 이거는 대설산 야생차인데 이건 2015년 거고요. 저한테 대설산 차가 이것도 고수차라 얘기를 듣진 않았는데 일단 이 회사 자체가 고수차를 주로 취급하는 대로 알고 있고 근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만 넣으면 되나?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가서 사왔는데요. 대선차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11년 걔는 좀 더 크고 이제 일반 청병이고요. 얘는 소병이죠.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냄새가 차 냄새가 확 익어가고 있는 느낌이 벌써 찻잎 색깔에서 좀 나는데 야생차라서 그런가. 그렇네요. 이게 되게 특이한 독특한 것 같아요. 이게 야생차의 특징일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찻잎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차니까 이것도 많을 수도 있겠다. 저만큼을 넣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충분히 많이 준비했고요. 혹시 몰라서 다식도 준비를 했지요. 오늘 상태에 따라서 뭐 해차를 마시기에 충분할지 안 할지 어린 차를 마시기에 게다가 어제는 그래도 10년 가까이 된 차였지만 이 차는 아직 5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약간 더 어릴수록 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 좀 우려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아직도 2호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손이 워낙 커서 작은 호가 잘 안 만질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약간 짝사랑 같은 상태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마시는 차가 2015년 대설산 야생차입니다. 정신이 약간 없긴 해요. 오늘 제가 외출을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약간 장거리 외출을 했어요. 장거리 외출을 했는데 제가 차 마시는 거 외에 외출을 잘 하지 않는데 차를 마시지 않는 외출이었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시간도 꽤 많이 걸려서 약간 여러모로 아주 훌륭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게다가 약간 기운이 센 차를 마시고 싶기도 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대설산도 11년 대설산은 제가 꽤 즐겁게 마셨거든요. 그걸 훨씬 더 먼저 구입을 했으니까. 근데 약간 약간 쭉쭉 뻗어나가는 시원한 느낌이 되게 강하고요. 이래서 꽤 맛있게 마셨거든요. 17년에 구입을 해서 17년 가을에 구입을 해서 17년, 18년 2년 정도를 종종 마셨어요. 이 차는 아직 많이 맛보진 않았는데 어제에 비해서 주차량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조금 덜어내는 게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중에 좀 맛이 빠지면 뒤에 좀 더 추가하죠. 맛을 보고 이걸 더 넣을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여하차? 나 뭐 이런 잎도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찻잎이 약간 애기 손 모양 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렇게 무슨 약간 봉오리 진 상태 같은, 잘 안 보이시죠? 약간 독특하네 하는 생각을 왜 지난번에 안 했을까요? 이제야 해봅니다. 네, 농도가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외출을 했는데 책도 안 들고 나갔어요. 네, 뭐 이래저래 대기해야 되고 뭐 기다려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꽤 많아져서 가까운 서점에 갔습니다. 대형 서점은 아니었어요. 마트에 입점해 있는 작은 서점이었는데 책이 있더라고요. 상호대차 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있어서 냅다 집어들었고 밖에서 5분의 2 정도는 읽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독서에 대한 독서 기록? 어쨌든 그런 독서에 대한 에세이. 참 애매하지만 인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은 책들에 이게 총 10권의 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4개의 책 부분을 읽었는데 그 중에 3개가 절판된 책이에요.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읽고 싶게 궁금하게 써놔놓고 다 절판된 책이면 어쩌라는 거야. 도서관을 가야 돼?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도서관에도 막 문의를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와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책 자체는 재밌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읽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읽고 있지? 무엇을 느꼈지도 아니고 어떤 식의 어떤 타입의 독서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 엿보는 재미가 있는 듯 합니다.
또 절판이야? 네, 너무하네요. 심지어 이 사람은 상호 대차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책을 계속 구해 읽고 있거든요. 절판된 책들을. 근데 제목도 상호 대차니까요. 상호 대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책이 있는 도서관이 전국에 하나래요. 너무 슬프네요. 구할 수도 없는 책들. 희귀본으로 놀려먹는 것 같은. 아우, 되게 시원해요. 쌉쌀한 맛이 있는데 되게 시원해. 느끼는 순간, 입에 다 넣는 순간 약간 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씁쓸한 맛도 있고 약간 떫은 맛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시원해요. 신기하네. 제본도 제작자가 직접 실로 묶은. 저 제본 할 줄 아는데 저도 책 하나 만들어 볼까 봐요. 제본 되게 어려워요. 손이 많이 가요. 맛있네요. 단맛도 있어요.
이게 좀 재밌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 문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 미술이라거나 미술, 회화, 조각 이쪽 뭐 혹시 뭐 거기다 팝아트, 비디오 아트 뭐 이런 것까지, 설치 미술, 행위 예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미술 분야는 되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되게 높은 일부의 어떤 문화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게 되죠. 우리가 막 별의별 굿즈들로 재생산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나 작품들 말고는, 그렇죠. 음악도 약간 대중음악, 음악을 예술로서 인정하는 부분은 대중음악이 아니고 클래식 부분, 뭐 많이 쳐줘서 재즈 정도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 오페라는 예술이지만 뮤지컬은 예술은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문화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나 갑자기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그 문화들 중에 이 책, 활자로 된 이 책, 어쨌든 텍스트들도 포함이 되잖아요. 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 어디쯤에 있을까? 음악이나 미술 작품은 한 사람만 인정해줘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요. 근데 유독 문학은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도 누구는 어떤 뭐 마루야마 겐지 같은 사람들은 되게 높은 경지의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로 그 글 쓰는 것을, 문학을 대하잖아요. 모종의 약간 학문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막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독립출판물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뭐 텀블벅이나 뭐 이런 크라우드 펀딩, 마디즈 같은 데서 크라우드 펀딩으로도 판매를 하고요. 독립 서점이나 동네 서점들도 조그맣게 재밌는 서점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 서점들은 대부분 독립 출판물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마이너에 있다가 메이저로 올라온 작가들도 꽤 있고요. 정말 다행해졌는데, 분명히 과거에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인류의 길이 남을 책 딱 한 편만 쓰고 죽어. 문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학에 숭고한 어떤 그런 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 가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정말 어떤,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어떤 정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쓰고 싶으면 쓰면 되고, 꾸준히 써서 그걸 책으로 냈으면 그건 작가다 라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훨씬 많은 사람들 속에 다가온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감수성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작가가 될 수도 있는, 독립출판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통해서 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책도 사실은 독립출판이거든요. 이유진 프레스, 이유진이 맞나? 프레스라는 독립출판사에서 만든 후룩문고 시리즈 중에
첫 번째, 하는 말이, 작가가 하는 말이, 글로써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일상도 쓰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 다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사실은 야 썼다고 다 그리냐?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편이에요. 야 썼다고 다 그리냐? 우리나라 문맹률 되게 낮아. 이렇게 다 쓸 수는 있지. 어디서 짜깁기 된 거 짓거리고 뭐 혹은 막 눈물 뚝뚝 자기 혼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취해가지고 자기도 지적인 어떤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약간 무슨 배설욕구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도 글이냐, 그것도 문학이냐, 그런 거 써놓고 작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꽤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해낸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해낸 사람, 어쨌든 저보다는 훨씬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죠. 책을 낸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뭘 꾸준히 제대로 막 이렇게 완성형의 어떤 글을 써낼 자신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요. 생각하면 막 아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서 몇 번 퇴고를 거쳤을 테고, 몇 번씩 누구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읽히는 동안 조바심을 내고 막 긴장했다가 전전긍긍했다가 독립출판으로 책을 펴내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죠. 아유 이놈의 주둥이 뭐 이런 느낌으로, 네가 그럴 말을 할 어떤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글에 대한, 문학에 대한 기준을 꽤 높게 잡고 있으면서도 책을 낸 사람들은 일단 작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감탄에 마지 않게 됩니다. 그런 거죠. 뒤로 갈수록 화한 맛은 좀 초반에만 확 오고 뒤에는 막 되게 부드럽게 변한 것 같아요.
2번까지 마시고 저 찻잎을 추가해서 마실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되게 부럽다. 도서관에서 성장기를 보낸 이용자였다가 도서관 노동자이기도 했다가 사서로 일했거든요, 작가가. 도서관 장서를 만든 사람이 되다니. 자기 책이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거예요. 부럽다. 요거를 추가해서 마실게요. 약간 맛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뭐야, 몇 개, 둘, 셋, 아홉 권이나 빌릴 수 있는 거야? 아, 편의 단편. 네. 착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는 말은 우리는 약간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일부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사회인식적으로 뭐 이런 거 올바른 뭐 이렇다고 하면 좀 다르게 또 비슷한 말들인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참 그래요. 대상화를 통한 구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위한 제도라고 뭐 종종 말을 합니다. 근데 되게 웃겨요.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이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늘 그 미묘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싸그리 무시하고 얘 한쪽 특징이 제일 우리가 뭐 구분하기 쉽고 확인하기 쉬우니까 라고 대상화를 합니다.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 그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뭐 구분일 뿐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차별을 낳는다. 차이가 있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냥 다 다른 건데, 그냥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다 전부 다 다르니까 얘는 이걸로 먹고 얘는 저걸로 먹고 저걸로 먹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가족관계로 묻고 경제력으로 묻고 뭘로 묻고 하다 보면 교집합도 있겠지만 분명히 막 다 섞이고 얽히고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를 위한 제도들은 당연한데, 우리가 어떤 단어로 그들을 포장 혹은 필터링 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문장이 저를 지금 네, 누군가에게 한두 번 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 사람을 아껴주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 어떤 자기 행동이나 자기 역할을 그냥 어떤 돈이나 어떤 불가피한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어떤 타인에게 마음을 다하는 사람. 자, 인생의 단 한두 장면만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냐마는 한두 장면만으로도 진실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섣부른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좀 가려내는 안목? 가려내려면 일단 상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약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게 착각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결국은 상대를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을 하면 야, 너 언제 길에서 마주칠지 모르니? 우리 최소한은 지키면서 살자. 오케이?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최소한을 내가 지켰다고 생각해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 물론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늘 그 부분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표현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태도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표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다정하게 혹은 따뜻한 언어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늘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한 번도 함부로 대하겠다는 마음 한 번도는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잠깐이라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뭐야, 아 진짜. 이 책은 있나? 절판되지 않았나? 물론 황정은 책들도 찾아보면 다 있을 텐데.
뭐지? 가라앉은 분진이 많았나봐요. 뭐지? 걸음망을 좀 사용해 볼까요? 뒤늦었지만. 아니면 제가 오늘 바깥에서 오래 있으면서 목이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마시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컬컬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아,
3회 안 들었는데 들어야겠네요. 확실히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베스트셀러 모두를 뭐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 저 개인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팔리는 책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장을 많이 오래 꾸준히 써온 사람은 다듬어진 문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에게는 뭐 요원한 일입니다. 확실히 걸음망을 쓰고 나니 조금 그 분진 같은 목에 거슬리는 것들이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차 때문인지 아니면 제 목 상태 때문인지 외출로 인한 장시간 외출로 인한 목 상태 때문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하면서 시간을 보니 50분간 차를 마시면서 짓거렸군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